지금부터 2026년 자유청년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는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25년도 작년도에 있었던 자유청년대회에서의 전국적인 성과를 지역에서 함께 또 지역적으로의 문제나 현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박사님과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형식이나 토론 주제 따로 없이 토론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나 형식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각각의 생각이나 정견을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오늘 참여해 주신 단체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낙동백호단의 이영길 부단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공간을 갖다가 또 수고스럽게 대여까지 해주신 대구 지역의 TKYC 김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셨네요. 진주에서 오신 진주농계단 홍도환 부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포항에서 오셨는데 어제 밤 늦게 저희가 또 잠시 조우를 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선 또 이 아침에 대구까지 달려와 주신 멸공의 파도, 포항 멸공의 파도의 이상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열 미디어 홍보 나오셨습니다. 예, 저 최봉진 그 유튜브 담당하시는 최봉진 회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주 농계단 부대표 홍도환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대구라는 그 보수의 심장의 도시에 일단은 저희가 다시 방문하게 돼가지고 일단은 너무 영광이고요. 아까 그 고성호 박사님께서 또 대구에 내려오시다 보니까 대구 사투리를 아주 제대로 하시는데 이게 제가 고성국 박사님 그 TV를 아침마다 이제 보는데 또 색다른 이제 그 사투리를 쓰시는 고성국 박사님의 모습과 또 저희 청년들의 얘기를 네, 일단은 떡이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진주에 어떻게 보면 경남 진주의 대표로서 이곳에 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진주에서는 일단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스팔트도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긴 하더라도 그래도 나와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고 근데 여러모로 이제 외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계속 아스팔트에서 외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진주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이 서울 건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서울권에 있는 뭐 자유대학 집회만 보더라도 지금 어디에서 집회를 열든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은 모이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가지에서 이렇게 저희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인원을 모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만큼 임팩트 주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그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모두 다 생각을 하지만은 아스팔트에서도 외치는 게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저희가 얘기를 하는 이제 정계로 나아갔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6.3 지방선거를 이제 각 청년 단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하우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혹시 뭐 각 단체별로 혹시 그 지금 밀고 있는 후보가 혹시 뭐 생각이라도 생각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각 단체별로 조금 궁금해서 일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TKYC 대표 김정환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단체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저희가 그래도 지방권에서는 좀 큰 편이라서 먼저 발언을 하려는데 이렇게 발언도 좋게 먼저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고요. 저도 이게 그 먼저 만들어진 단체로서 지금 지방 단체 제일 어려운 점이 홍보거든요. 사실 홍보가 제일 좀 어렵고 그 전국적으로 일자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일자리가 서울권에 몰려있듯이 먹이가 다 서울권에 있습니다. 사실 모든 먹이나 이런 것이 서울에 좀 몰려있는 경향이 많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자유대학은 뭐 몇십 몇백이 아니고 몇만씩 나오는데 사실 지방권 100명 나오기가 힘듭니다. 대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대구 부산 같은 데는 좀 많이 나오는데 뭐 계신 포항이나 진주 같은데 제가 늘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보고 가보기도 해도 100명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서
근데 아직도 대구에서도 제가 집회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몰라서 못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더럿 계세요. 아직도 이거 하는지도 몰랐다. 저희가 50번 넘게 집회하고 하는데도 몰라서 못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오늘 소식 들은 걸로도 심심하면 저희 유튜브 터지고 유튜브 이렇게 구독자도 저희 한 1000명씩 썰려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힘든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지방권에 뭐 국민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방 분들이 오히려 그 정치 고관여층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서울보다도 서울은 오히려 무관심층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도 청년들한테 공천 주겠다. 그 청년 비율을 올리겠다라는 말도 많이 했고 그 청년들도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꽤나 지금 지선에 대한 욕심도 이렇게 의지도 꽤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과연 그 청년이 있고 아스팔트 나온 것 빼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사실 선거가 전쟁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나온 이유도 선거 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많은 의석수를 뺏겼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나왔는데 그 선거에서 지는 후보를 내보내면 안 되죠. 사실 정당에서도 그 선거 뭐 팜플렛을 봤는데 이력 이런 거 적을 사람 아무것도 적을 거 없고 이런 청년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청년이고 아스팔트 나와서 태극기는 들고 소리 지른 거 빼고 다른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느냐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멸공의 파도 대표 이상우라고 합니다. 저도 김정환 대표님과 같은 생각이고, 물론 이제 후보자의 이력이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저희 포항에서는 제가 정치를 시작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하면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사실. 예. 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뭐 저도 전에 그랬지만 정치란 게 사실상 청년의 입장에서 멀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게 도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 포항은 일단 본인 의사가 있다면 뭐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선거에 임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뭐 앞으로도 이제 여러 청년 단체들과 펀딩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으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역 이게 뭐 대구나 아니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큰 지역들은 아무래도 후원금이나 이런 펀딩을 하기가 여건이 쉽습니다. 근데 뭐 진주나 포항이나 이런 소규모 도시들은 사실상 이 시작하려고 해도 후보를 내고 싶어도 정치 자금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이 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될지 뭐 제 머리로는 좀 막막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포항에서 2분 정도 후보를 내고 그 이상을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는 분이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막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낙동 백호단에서 이제 새끼 백호를 맡고 있는 이제 정치 꿈나무 이제 이영길입니다. 일단 제도권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서 부산도 제도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부산에는 제도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인데 사상구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청년들을 보면은 밀어주고는 싶은데 자기는 제도권으로 가기 싫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빨리 그냥 이 사태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근데
이게 참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 자금입니다. 선거 자금이 생각보다 구의원도 시의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선거 차만 해도 한 돈 몇백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청년들 2030들은 굉장히 큰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공천을 받고 나서 얼만큼 또 선거 자금이 모아지냐, 후원이 얼만큼 들어오냐,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또 좋은 이력은 없어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또 뽑힐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이력이 없어도 지금이라도 제도권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지역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 멸공협합소의 박성열이라고 합니다.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인원들이 전부 다 직장인이에요. 대부분이. 예. 학생들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고, 학생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좀 중간 정도의 대학교가 없어요. 예, 대학교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로 가버리니까 이제 포항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 이제 대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고향인 포항으로 돌아와서 취직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이제 서울에 있는 자유대학처럼 뭐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일반 직장을 버리고 뭐 시의원으로 나간다, 아니면 뭐 도의원 나간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사람이 없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하게 된다면 사실 중위권 대학 유치 아니면 병원 이런 것들이 지방에도 활성화가 돼야 이제 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되고 이제 뭐 어떻게 될 텐데, 사실 그 시 자체에서는 추진은 하지만 사분되지 않아요. 예, 말만 있을 뿐이고,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정부 때문인지 아니면 기득권의 그냥 카르텔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공약을 내세운다면 좋은 시설, 좋은 학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의원 나간다고 해가지고 될 건가?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 제도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살리려면 지방에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좋은 도시에 살면서 이제 좋은 그 제도나 아니면 선거에 대한 공약이나 이게 발생을 할 건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싶어서 예,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자문 자답 형태이긴 한데, 저희 진주에서도 솔직히 제일 그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우파 단체 집행부부터 시작해서 운영진의 대부분은 현생을 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 그리고 이제 휴식 시간을 이제 갈아 넣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스팔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제 그 제 기득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이제 우파 어르신들께서 하는 말씀들이 맞죠. 이제 지방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어야지만 생업이 해결이 되고, 또 그 생업이 해결이 돼야지 정치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여유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정확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멸공의 파도처럼 한 명을 저희가 제도권으로 올려보내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굴뚝 같은데, 그래서 지방선거를 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도 필요하고, 그 좋은 정책을 뒷받침해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이 해야지, 이게 그냥 뭐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들었을 때도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스팔트에 나온 지도 또 정치를 알게 된 지도 시간이 너무도 짧고, 또 우리가 정말 남들보다 그만큼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만큼 이제 정보를 많이 알아내더라도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우리가 이 판단을 믿고 우리 현생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거로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표를 받고 당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도 강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음은 누구보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오히려 꿈나무들이 마음은 서울에 있는 누구보다 더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하철을 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더 좋은 인프라가 많고 기회가 많은 서울로 올라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경험을 쌓고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 박사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많은 이제 뭐 의원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정책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이고 이게 밑에 있는 이제 우리 지방 유권자들한테 와닿는 정책이구나라고 확신을 얻게 된다면은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지선에 나와가지고 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불확실성을 지금 이제 계신 우파 어르신들, 그래서 각 지역의 우파 어르신들께서 조금 많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금처럼 많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저는 이런 정책을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역에 오래 계시고 이미 경력이 많이 쌓이신 어르신들은 아 이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정책이야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해서 결국에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와닿을 수 있으면은 지선이나 이제 그런 정책을 잘 해서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멸공의 파도 최봉진이라고 합니다. 지선과 관련돼서 뭐 아무래도 당 쇄신안으로 뭐 청년 의무 공천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되게 깊게 느껴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하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인용을 하자면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저희는 완전하게 절대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뭐 지역 유지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또는 좋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뭐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저는 좀 약간 자유보수 진영에 있어서 바이블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종교를 좀 예로 들어보자면 그 불교가 고구려 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수세기가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음에는 그 성경과 같은 그 어떤 아주 단일화된 교리의 체계적인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목사분들께서 이제 구심점이 되어서 교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시고요. 그 지금 저는 진정한 문제가 자칭 그 뭐 좌파 진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스스로를 중도로 표방하는 사람들 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샤이 보수, 저는 그 사람들을 관성적인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신속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계몽시키고 교정시키는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이재명 퇴진을 외치고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어떤 사상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가 돼서 뭉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얼마 전에 뭐 계엄 사과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일파만파 논란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층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이념이랑 사상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나아가야지 계속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은 나중에 돼서 그때 그냥 그러지 말걸 이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재명이 잘못됐다, 뭐 지금 민주당 폭주를 막아야 된다
이것보다도 자칭 중도 표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성적인 성격을 띠는 이 보수 진영의 사람들 그 사람의 잘못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교정하고 또 계몽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초청받은 다른 청년단체분들 꽤 많았습니다. 꽤 많고 경상도권에 다른 이제 애국 활동하시는 청년단체분들 많은데 지금 우리 청년들의 약간의 문제점이 너무 그 아스팔트 활동에 너무 국한되고 있다. 너무 그쪽에만 좀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 중요하죠. 그게 지금 우리 그 12.3 계엄 이후로의 좀 최대 활동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한데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뭐 매주 나가고 있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국한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자리 박사님 오셔가지고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시고 할 때는 한 번씩 좀 나와서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를 홍보해 주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나와서 홍보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활동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들어가셔서 인재 등록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거기에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 자꾸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선거 못 나가겠다 하시는데 그 인재 등록 보시면은 선거 나갔던 뭐 경선 이력이나 총선 이력이나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난 나가봤던 경험이 있다. 라는 걸 적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밀어준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와 우리 나가자 할 때 나가서 실패하더라도 네 뭐 돈은 좀 들 수 있겠죠. 돈은 좀 들 수 있겠지만 나가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상도잖아요. 사실 그 우파 색채가 강한 경상도인데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그 특히 또 뭐 총선도 아니고 지선인데 나갔다 하면 뭐 당선된다는 게 경상도긴 하지만 이거가 조금 문제인 게 경상도가 그래서 카르텔이 더 셉니다. 사실 서울권이나 다른 지역보다도 그 이미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유지들의 힘을 빌려서 나가야 된다. 그거부터 일단 카르텔이거든요. 정말. 그리고 지금 청년 공천 주겠다 하는데 이미 그 청년들까지도 다 이미 카르텔로 통해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청년들이랍시고 자 선거 이력을 딱 적으면은 자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봉사 시간 없고 봉사해본 사람 아니고 이러면은 사실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저희가 너무 긴박하게 돌아간 상황 속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캐낼 수 있는 건 캐내고 나가시는 분들 와 도와주자 해서 도와드려서 어떻게든 그 제도권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좀 현실에는 좀 부딪히죠. 사실 대구권에서도 그 나가고 싶어도 국회의원 찾아가서 저 윤호개인 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나가라 할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라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계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좀 약간의 문제점이라고도 보고요. 네. 너무 자꾸 지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청년 지도자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앞으로 제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좀 행동을 해야 될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들이고 그 현실적 고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주관적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직접 맞닥뜨리게 한 책임이 우리 자유파 선배 세대한테 있다는 점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청년 지도자들한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자유파 진영은 정당과 대중조직에 대한 관점이 좌파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경로인데 하나는 아예 전위당을 만들고 대중조직을 쭉 조직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중조직, 이렇게 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중조직이 상당 정도 그 뿌리를 박은 상태에서 이제 정당이라는 집을 짓는 경우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든 좌파들은 정당과 대중조직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요. 반면에 우리 자유파는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걸 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유파 정당들도
대중조직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정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선거 때나 표를 얻기 위해서 가동하는 돈을 줘야만 움직이는 돈 먹는 하마 같은 당 조직들. 그건 대중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파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대중조직은 정치권 밖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정치권 바깥의 대중조직과 뭘 손을 잡고 뭘 함께 해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과 대중조직이 아주 긴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좌파하고 우리 자유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는 단순히 정책적인 조율만 아니라 굉장히 긴밀한 전략적인 제휴를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민의힘 따로 떨어져 있고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나 또는 자유파 투쟁 조직들은 국민의힘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은 있지만 전달도 잘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바람이 배신당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거듭된 실망, 이것이 배신감으로 가서 국민의힘이 과연 우파정당 맞냐는 얘기까지 우리 스스로 하게끔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당과 좌파 대중 조직과의 관계와 우파 정당과 우파 대중 조직과의 관계가 그렇게 좀 달라요. 맞습니다. 이걸 최초로 돌파해낸 것이 미국의 우파들이에요. 미국의 우파들도 그 전까지는 그랬는데 미국의 좌파에 해당되는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걸 돌파하는 과정에서 밑으로부터의 대중운동과 공화당이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티파티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이 대목, 대중조직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이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정당 역사, 선거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종이기도 하고 별종이기도 하고 새로운 기원을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의 이 역사에서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출범이 자유파 정당인 국민의힘과 우리 대중조직들, 자유파 대중조직, 자유파의 전투적인 투쟁 조직들과 약간의 접점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는 정말 일방적으로 짝사랑만 했어요. 그리고 매번 배신당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자유와 혁신당을 이끌고 있지만 그래서 대중 정치가로 거듭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로 이끌 때 그때 우리 자유파 단체들은 완전히 배제됐어요.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서 대통합을 한다 그러면서 통합의 대상이 이준석 똘마니들하고 유승민이 똘마니들이었어요. 그때 결국은 광화문 세력은 배제됐고 자유파 여러 단체들도 다 배제됐어요. 공천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황교안조차도 당대표를 할 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 우리의 배신에 우리의 실망감에는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 자유파 진영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점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만 토로하게 돼요. 그래서는 해법이 안 나와요. 저는 자유파 정당과 자유파 대중단체의 그런 오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거냐에 좀 고민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이 하나 있고 바로 그 문제와 연결되는 게 청년 의무 공천제 또는 우리 자유파 청년단체 활동가들 중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문제일 텐데 또 그런 말씀이 하셨어요. 이른바 청년 할당제 해봤자 다 기득권 세력에 포섭된 오염된 청년들이 그 기득권 커넥션 구조 속에 포섭되어 있는 청년들이 그냥 일부 코스프레 차원에서 등용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그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정면 돌파가 이제 불가피하고
또 정면 돌파가 가능한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230 세대가 나 개몽됐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1230 세대, 청년 세대는 대부분 다 정치에 무관심층이거나 또는 좌파 편향성이 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청년단체와 전면적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해봤자 소용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선거를 할 때 어쨌든 청년들을 좀 앞에 내세울 필요는 있으니까 자기들 커넥션 구조에 포섭되어 있는 청년 몇 사람을 장식품처럼 쓰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1230 청년 세대들이 개몽됐잖아. 선언했어. 모든 그 거리투쟁에 청년들이 전면에 나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 자유파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세력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따라서 청년들이 우린 그냥 코스프레 당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정치에 진출하고 정치 전반을 우선은 국민의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 전반을 더 젊고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선언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막을 힘이 저쪽에 없어요. 이건 일마자면 일종의 시대적 추세인 거예요. 이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바로 이런 추세를 이해하고 그 흐름이 옳다. 그 흐름대로 가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은 있어요. 저는 제 눈에는 장동혁 대표도 그런 사람이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손잡고 세력적인 정치적 진출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 드리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청년 의무 할당제를 해서 청년 100명을 예를 들어서 청년 100명을 그것도 청년을 45살 이하가 아니고 진짜 30대 이하로 해서 청년 100명을 지방의원 선거에 당선 가능권에 비례대표거나 영남권에 또는 강남, 서울 같으면 강남권에 100명을 공천하겠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 중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나름 그 네트워크와 커넥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뭐 한 20, 30명 들어오더라도 나머지 7, 80명은 지난 그 시기에 가장 선두에 서서 탄핵 반대 투쟁을 하고 이재명 정권과 말하면 피투성이가 돼서 싸운 청년들이 그 청년 의무 할당제를 통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청년 단체가 과연 몇 개나 되고 청년 활동가들이 몇 명이 되고 그 중에 진짜 정치를 하겠다는 그 결단과 결의를 갖고 있는 청년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청년대회를 좀 더 확장해서 청년 정치 지도자 오디션이라도 하자, 우리끼리.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파 청년단체가 예를 들면 이름을 한 70개 단체 이름을 걸든지, 150개 단체 이름을 걸든지, 전국의 청년단체가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다 이름 걸고, 거기에서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젊게 개혁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오디션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전부 생중계를 해. 그렇게 해서 스타들이 만들어지고 그 스타들 명단을 우리 단체, 우리 자유파, 우리 개몽된 1230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진출해서 정치를 젊고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명단을 주자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주자고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국민의힘의 그 판단에 맡기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걸 공론화시키는 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예전처럼 그냥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 한두 명 뽑혀가지고 장식품 되고 나머지는 또다시 배신감 싣고 돌아서는 이런 전철을 밟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파 청년 정치 지도자들이 좀 비상한 각오로 긴급 회동을 해서라도 이걸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청년대회를 하거나 청년 정치 지도자 오디션을 하거나 뭐 언제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단돈 한 푼이라도 받고 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대자유총이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손잡고 좀 지원 역할을 하겠다. 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제가 대자유총 지도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또 몇 가지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별로 그 정치 활동을 할 청년 지도자들이 별로 안 보인다든지 또는 이게 어쨌든 생업과 이런 정치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과연 청년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굉장히 실존적 고민들이 있다고 솔직하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치는 하고자비들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하는 사람은 정치 실패해요. 그리고 굳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등 떠밀어서 정치판에 들여보낼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기 싫은 사람까지 자꾸 하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안 된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이건 하고 싶어 하는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좌파들하고 싸움할 때 보면 그야말로 일당백이고 그리고 뭐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난 정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야 넌 돈도 있고 너 싸움도 엄청 잘하는데 너 같은 사람이 국회 들어가야지 지방의회 들어가야지라고 등 뜨밀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존적 결단을 하는 것이 정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민변이라고 저쪽 좌파 엄청 센 단체 있잖아요. 그 좌파 민변이 처음에 지금의 민변이 되기 전 지금의 민변으로 가는 첫 초기 단계에 그 민변은 상근자 1명, 2명이었어요. 물론 변호사지.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땄어요. 그래서 개업하면은 그래도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이나 뭐 1,000만 원 이상을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이 사람이 뭐 50만 원, 100만 원 월급 받고 상근을 하는 거예요. 그 상근자 한두 명이 민변을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변은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민변 상근자가 더 많아졌을지 모르겠는데 그 초기 90년대 초중반에 민변은 상근자 1명, 2명으로 활동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름을 걸어주는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야, 이 사람들 민변이야? 야, 이런 사람들 민변이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모아놓는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모아봤자 아무리 명망성 있는 사람들 모아봤자 군중이지. 아니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도 저 깨구리복 입혀놓고 예비군 훈련장에 끌고 가면은 개구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그것만으로는 그냥 군중에 불과해요. 이걸 어떻게 그들의 명망성과 역량을 어떻게 결합해서 민변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좌파단체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그것은 전업적 활동가 한두 명의 상근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교모라고 있잖아요. 교수단체. 정교모는 그 교수들이 자기 이름을 사인한 사람만 6천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최대 교수 조직이에요. 좌파들도 그런 정도로 교수를 모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내가 걸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지. 그러면 실제로 정교모를 움직인 사람은 누구냐? 두 사람의 교수가 필요하면은 성명서 써서 회람하고 필요하면은 어디 가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의 대중운동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전업활동가가 있으면 그 단체는 안 죽어요. 계속 커갈 수 있어요. 이 한두 명의 전업활동가가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그린피스잖아요. 그린피스는 이 구축함 같은 규모의 배를 5척을 전 세계 5대양에다가 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래 잡는 포경선도 쫓아가고 뭐도 쫓아가고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린피스 본부를 가보니까 딱 방이 요 정도 돼. 요거보다 조금 큰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방이 2개야. 상근자 셋. 큰 한 방에는 전 5대양에 있는 해도 자기네 소속 배가 어디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 위성통신으로 받아서 하면서 하는 그 방이 하나 있고, 실제로 상근자 3명이 하더라고. 상근자 3명이면 전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근자가 있냐 없냐가 이 대중운동 단체의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에요. 상근자가 없으면 일시적으로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이렇게 예각화시켜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를테면은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 이 일로 당분간 뭐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야. 내 당분간 좋은 세상 올 때까지는 내가 내 생업 제치고 상근하겠다. 그리고 이 상근 자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회원들한테 그야말로 저 뭐 1인당 10,000원씩이라도 회비 받아서 그거 갖고 활동하고 내 먹고 살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1년, 2년 하면 그 단체 삽니다. 커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와도 이 지속 가능한 대중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근자의 최저 생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회원이 확보되어야 이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뭐냐? 나머지는 그냥 적극적인 자유우파인 거예요. 적극적인 자유우파라서 유튜브 열심히 보고 고성호 TV 8시부터 틀어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집회 있다 그러면 가서 머릿수 채워주고 그다음에 약간 여윳돈 생기면은 나 지금 돈 좀 들어 한데 여기 너네 저 활동비에 좀 써라. 이 정도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치의 그 자유 시민으로서의 적극적 활동이에요. 그 이상을 요구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자, 보세요. 광화문 집회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지만 그 사람들 절대 다수 99.99%는 그냥 그 집회할 때 한번 나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광화문 집회를 지금 10년 가까이 유지해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업활동가는 정광훈 목사와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서너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광화문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좌파들이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 100만 명을 다 때려잡는다고 안 한다고요. 그 전업적인 활동가, 핵심 활동가 정광훈 목사 잡아가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무겁고 책임도 느꼈는데,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 홍보 말씀을 몇 분이 하셨는데, 장강욱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뉴미디어 덕분에 자기가 당대표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거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매체가 된 거예요. 실제로 언론협회에서 발표한 뉴스 접근의 비중도 유튜브가 30%고 신문 전체 합쳐도 10%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 정치 지도자들과 청년 단체들은 어느 사람들보다도 이 뉴미디어, 이 유튜브와 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홍보 탓하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말이야. 한강 옆에 앉아서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접근 자체가 어렵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아예 여기에 오지를 못해가지고 딴 데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 자유파 청년단체 청년 지도자들이야말로 뉴미디어 시대 속에서 탄생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1, 2, 3 개몽을 뭐 조선일보 보고 했어요? KBS 보고 됐냐고? 유튜브 보고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태어난 세대고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청년활동 지도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연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하나는 저것들과 대적하기 어려워. 이를테면 진주농계단 유튜브 하나가 조선일보와 맞짱 뜬다. 이거는 어려워. 그러나 우리 자유파 유튜브는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유기체적으로 연대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이면 저것들 수백 개 모여봤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홍보가 잘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을 제가 잘 활용을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TKYC가 뭐 대자유청 소속의 유튜버들한테 우리가 이런 활동하는데 알려달라고 할 때 감히 거부할 유튜브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청을 안 하는 거야. 폐 끼치기 싫어서 또는 뭐 우리 같이 지방에 있는 작은 단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안 하는 거야. 고성구 TV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지방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확인하는 게 어려워서 힘들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하다 보면은 집회 시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알려주잖아. 그러면 저는 그 집회 시간 얘기하고 오버하는 거야. 그러다가 급하게 막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뉴미디어 시대의 주역들이에요. 우리가 홍보를 갖고 있다니까요. 다만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 무기인지를 우리들 스스로 잘 모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대자유청 임원들과 우리 자유우파 청년단체 지도자들이 좀 회동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연결 그 브릿지 같은 것들을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이 청년단체들이 각자 집회하고 행진하고 하는 일정들을 대자유청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대자유청 소속 유튜브들이 언제 생방송을 하든 모두 다 그 생방송 때 의무적으로 그거를 고지한다. 이렇게만 해놔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게시물로 올려줘도 그렇죠.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게시물을 올려주면 우리 자유파 유튜브 대자유청 소속들 다들 열정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중에는 때로 뭐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하겠다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막 열내서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저는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릴 게 정치자금 관련된 것인데 막상 출마를 생각하면 뭐 최소 뭐 그래도 몇천 원 있어야 될 텐데 뭐 사무실도 하나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엄두가 안 나죠. 뭐 돈 모아놓고 사는 청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그러니까 30년 전에 정치판에 진입하려고 생각했다면 그 고민은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고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치권 진출에 좌절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거의 안 쓰고 선거를 할 수 있어요. 사무실 안 내고도 선거할 수 있어. 왜? 뉴미디어가 있으니까.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2주가 있어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은 딱 2주야.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예요. 그럼 2주 전까지, 지금부터 2주 전까지는 사전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월 3일부터인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는 예비후보 자격으로서 본인만 명함을 나눠줄 수가 있어. 같이 수행하고 몇 사람이 다니잖아요.
그 수행해서 다니는 사람이 명함을 주면 불법이야. 요 사전 예비 후보 단계에서는. 그다음에 후보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후보 명함을 주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그 핵심은 뭐냐면 고작 그래봤자 명함 나눠주는 것 말고 없다는 거예요. 명함 나눠주는 것 말고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40년 이 정치 평론을 하고 선거 취재를 쭉 해왔는데 이제 옛날 얘기 말고 최근에 이 선거 상황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게 지금 할 수 있는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 1인 피켓팅이에요. 돈 듭니까? 피켓 만드는데 한 5천 원 정도 들겠네. 나머지는 다 몸으로 떼우는 거야. 어디서 떼워? 하루 종일 떼우는 것도 아니야. 출근, 퇴근할 때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1시간, 2시간씩 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선거를 안 해야 돼. 정치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1인 피켓팅이라고. 돈 안 들어. 사무실이 있어야만이 이 피켓팅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하나 써갖고 오면 돼. 목에 걸고 1시간, 2시간 서 있으면 돼. 그러면 자격이 있으면 반작용이 와요. 특히 여러분들 되게 영남권이잖아. 여기 나가면은 다 아저씨 삼촌 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파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잖아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서 있으면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손을 뜨겁게 잡아주는 사람, 등 두드려주는 사람, 야, 너 너무 춥겠다고 입고 있던 목도리 벗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 맞습니다. 그게 선거운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잖아. 유튜브. 그걸 촬영해. 그것만큼 훌륭한 선거 영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선거법은 SNS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포함해서 SNS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은 100% 무제한 허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2004년에 선거법 바꾸면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묶기 위해서 지구당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 집회도 없애버린 거예요. 가가호우 방문도 불법이라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 실제로 돈이 들거든. 그러니까 돈을 묶었잖아요. 그럼 대신에 입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을 어디서 푸냐고. 결국은 SNS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천 원 거금이긴 하다. 청년들한테. 5천 원 들여서 피켓팅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1시간, 2시간 서 있고 그거를 옆에 친구가 찍어주고 이걸 여러분들의 SNS 동상에 올리고 영상에 올리고 이걸 막 전파하고 돈 하나도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사무실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사람 만나서 얘기하려면 정 안 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선거운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해요. 다른 방식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 대중을 못 만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로 출마해서 15% 득표를 하면 100% 선거 비용을 보전받잖아요. 이게 이제 정당은 공적 활동이니까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그것도 개나 소나 다 나온 걸 다 보전해 줄 수는 없으니까 득표 15% 이상이면 100% 보전. 10%면 50% 보전. 그래서 저는 계산해서 내가 15% 이상 받을 자신이 있으면 출마하면 돼. 그러면 진짜 돈 한 푼 안 들고 당장 홍보물 찍고 뭐 하고 찍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거 우선 은행융자를 받아서 은행융자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받았다, 뭐 친구한테 빌렸다 그러면 이게 뇌물이냐 불법적 정치자금이냐 뭐냐 다 따져야 되거든.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내가 갖고 있는 전세 뭐 조그만 전세방 보증을 해고 다 받았다.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그거 갖고서 홍보물도 찍어내고 사무실도 없고 해.
15% 이상 얻으면 그거 100% 돌려받아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저는 출마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내 15%는 넘을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7%밖에 안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제 그걸 수업료라고 생각해야지. 아, 내가 진짜 뼈 아프게 배웠다. 이 정도 배웠는데 수업료 몇 천만 원 정도는 내가 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털고 갚아야 돼요. 이것을 먼저 계산하고 부담으로 느끼면은 여러분들 절대 출마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각오를 보여야 후원자들도 후원할 마음이 생겨요. 후보 등록하면 후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제 식대로 편하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은 이렇게 가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또 더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제가 좀 더 듣겠습니다. 홍보가 제가 이제 홍보했는데 그 유튜브라는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좋은 수단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 구독자 7,000명대에서 지금 멈추고 있다가 대자유총 소속이신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저희 채널을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10,000명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게시글만 한 개 적어주셔도 확 뛰는데 이제 그게 뛰어야 저희의 영상이 더 퍼질 거고 당연하죠. 이런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다 또 입소문이 나고 더 이렇게 나는데 일단 그 구독자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정말로 일단 단체 하시는 분들이 입소문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포항 채널 터진 것도 아무도 모르세요. 포항의 유튜브 채널이 터졌는데도 구독자 1,000명 정도 목전에 두셨는데 그것조차 사람들이 모르시니까 예, 그런 홍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있죠. 근데 그 홍보를 봐주시는 시민분들이 적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년 전에 고정TV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저보다도 먼저 유튜브를 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를 저는 이제 종편 지상파에서 쫓겨나서 유튜브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거를 자기들의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배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화를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전화기를 10개 갖고 있다고 해서 상대가 전화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전화가 전화기로 역할을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9개를 여러분들한테 한 대씩은 나눠줘야 비로소 이게 전화기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다른 유튜브의 구독자를 늘려주게 하기 위해서 진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생입니다. 이때 상생의 생자는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서로 살려주면서 커지는 거예요. 공생은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거고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상생 원리를 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독자가 좀 많거나 조금 먼저 시작한 유튜브들이 아직 그런 인식에까지 처절하게 가 있지 못해서 그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자유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개별 유튜브들이 끊임없이 저 정복주 좌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채널 폭파당하고 광고 탄압당해도 뭐 그건 그 유튜브의 일. 공동 대응을 할 기본 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한 몇 년간을 당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공동으로 연대하고 함께 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대자유총의 출범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자유총은 구독자 많은 유튜브들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른바 규적 유튜브들끼리 모여있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자유파 진영의 유튜버라면 어제 시작해서 구독자 2명인 유튜브도 대자유총 소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자유총 소속이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10만, 20만 유튜브로 키우는 것은 대자유총 소속 모든 유튜브가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자유총 임원들부터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대자유총 임원들한테 좀 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자유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뭐 누구한테 부탁하고 참 한마디 해줘서 구독자 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저놈끼리 그런 거 갖고 고마워요? 당연한 것이지.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관점 자체를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대자유청에 요청하고 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사실 간략적인 의제가 청년단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거를 듣고 왔는데 사실 지금 활동해가면서 한 1년 좀 덜 됐지만 1년 정도 활동을 해가면서 제가 좌파들한테서도 보고 배울 거 좀 배우고 싸울 때 방법이나 이런 데에서 보고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고민이 든 게 자 지금 각자 저희 청년단체들의 이름이 있지만 뭐 농계단이라든지 지금 뭐 낙동백호단 특정 주제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근데 좌파들은 보면 뭐 친일 잔재 뭐 청산 뭐 연합 단체 뭐 이런 걸로 시민단체 신고돼 놓고 어떤 거는 뭐 대구엔 뭐 이상한 이름 어쨌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뭐 세월호 뭐 이름 뭐 세월호 뭐 그런 것도 아예 진상규명 단체 이런 아예 그 카테고리 사건마다에 대한 그런 단체들이 다 따로 있는데 자 저희도 근데 우파들로서 이렇게 좀 상대방을 물어뜯을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무한공항 규명 그 문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단체를 단일화시키는 건 전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낙동 백호단? 그 이름 난 듣기가 참 좋은데 뭐 나름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고 멸공의 파도 그 나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이를테면 지금 당장 이재명 정권 타도 또는 뭐 쌍특검, 이재명 재판 재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뭐 이런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슈들 중에는 뭐 무한공항 참사 같이 어쨌든 전체 싸움이 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싸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 싸움, 이재명 정권 타도는 전 전체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투의를 조직하는 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아파 것들이 뭐 세월호 어쩌고 저쩌고 뭐 탄핵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투의단위 조직이에요. 자기의 원래 조직은 그대로 있고 원래 조직은 뭐 520개, 700개 모이면 다 700개가 다 달라. 환경에서부터 저 노동운까지 다 달라요. 이걸 자기들이 무화시켜서 하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있고 이것들이 공동으로 뭐 박근혜 탄핵 국민행동 이렇게 해서 투의 수준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투의가 부족해요. 투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파 단체 수많은 단체들이 각각 이름도 다르고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강점들도 다르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히려 우리 강점이야. 이걸 그대로 놔두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들이 잘하는 걸 하면서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재명이 이제 진짜 끌어내릴 때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 탄핵 국민행동본부 이런 거를 투의 수준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의를 구성하면 그 투의를 이끌어갈 20-30명의 전문적인 이 활동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를테면 뭐 낙동백호단에서 한 명, 뭐 멸공의 파도에서 한 명씩 파견돼서 일시적으로 한두 달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것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정당들을 끌어들이기가 쉬워. 이건 단기적인 투쟁이고 어느 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갖고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를 구구라고 하니까 좋아. 그럼 우리랑 계속 손잡고 하자는 건 안 할게. 근데 이재명이 타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요 투의에는 너네가 같이 하자. 거부할 수 없게끔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지그들이 선거를 치를 때는 우리가 뭐 강성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부담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투의였으니까. 이재명 정권 타도라고 하는 공동묘표에 합의한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지것들 변명할 수 있게 해주면 돼. 좌파들도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투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단체들 해산하고 이런 뭉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너무 명확한 해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좀 좌파들처럼 특정 이런 카테고리마다에 대한 단체를 만들고 지금 단체는 그대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뭉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싸워 나가는 거에 또 투쟁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야 저희 어떻게 보면은 낙인 찍혔잖아요. 정계권에서는
윤호갱 극우단체라고 찍혔는데 그렇게 극우단체 색깔은 빼고 뭉치면은 정계권도 오기 편할 거고라는 그리고 생각. 이제 네. 우리 자유파의 투쟁 지도자는 그 투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해요. 어느 단체의 대표가 갑자기 스타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투의를 이끄는 사람이 그 자유파의 투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 중에서 박성훈이 같은 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자는 평소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는데 좌파 단체 전체가 모여서 투의를 꾸릴 때는 그 투지위의 투쟁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을 맡아요. 그래서 투쟁 전체를 이끌어가고 이 투쟁이 끝나고 나면 또 싹 사라져. 예,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앞으로 해갑시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이제 서울 거는 어찌됐건 이제 서울이란 도시 자체가 워낙 이제 복합 플랫폼이고 다양한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권은 이제 서울권만의 매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방 이제 단체분들 이제 영남권에 특히 모였으니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각 지역별로 약간 특이점 있잖아요. 저희 농계단은 이제 정계 진출뿐만 아니라 농계단이라는 것 자체 농계 이꼴 이제 진주라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솔직히 농계단을 브랜드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은 각 지역마다 특히 뭐 저희 예로 들면은 진주는 이제 한복계가 실크가 유명하고 그 실크 산업이 지금은 조금 많이 죽었긴 하지만은 그래서 약간 지역과 연관되어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활동도 그런 걸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회에 뭐 다 열심히 나와가지고 구호 외치고 그다음에 태극기 흔들리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획일화돼 있다고 너무 생각을 해요. 각 자유대학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구호 외치고 뭐 태극기 흔들고 악기 두드리고 좋은 거예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제가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정광훈 목사님하고 더러 만났는데 작년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제안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그 자유파 문화제를 광화문에서 한번 주최를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파 단체가 뭐 수백 개가 다 자기 부스를 설치하고 그래서 자기 단체의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걸 알리는 부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주농계단 진주의 특산품은 이런 거예요라고 전시하는 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콘텐츠가 다양해져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그 지방 축제처럼 자유파 축제를 광화문에서 좀 한번 주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뭐 워낙 정세가 긴박해지다 보니까 그걸 할 틈을 얻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를테면은 세계 보수주의자 회의 같은 거 하면 결국은 전 세계 보수 단체들이 다 자기 부스 설치해서 컨벤션, 익지비션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연대를 위한 컨택 포인트들을 서로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다 자유파하고 서로 친하고 같은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멸공의 파도가 어느 날 TKYC한테 우리 같이 하자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합시다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런 장을 자유파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규모가 크고 좀 멋있게 하면 좋겠지만 시작이 꼭 그렇게 창대할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를테면 저는 지금 귀향의 이 영남권 청년단체들에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무 날이나 잡아서 뭐 포항도 좋고 울산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부산도 좋고 우리 자유파 청년단체 영남권 단체 뭐 20몇 개가 이날 우리 각자 우리 자유파 청년단체를 알리고 홍보하고 연대를 찾는 이런 그 큰 마당을 한번 열겠습니다. 하고 판을 먼저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동네 특산품이라고 갖고 나와서 선물도 주고 나눠주고 또 싸게 파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요, 저희 고성TV는 우리 아미고, 우리 팬클럽인 아미고 회원들이 자영업자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분들이 팬데믹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고 광고를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일체 광고를 안 하다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셨다 그래요. 우리 아미고 같은 회원들이 또 고정TV 시청자들이 같은 값이면 우리 거 팔아주지. 도움을 많이 얻으셨고, 그 과정에서 고성국 TV의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 광고 시장의 에이전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광고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원칙이 있어서 그분들 거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영남권 청년단체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대자유청이나 여러 유튜브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잠재 가치가 발현되면서 그런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우리한테 관심 안 가져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좀 있는데요. 사실 정치적 아젠다는 자유우파 하더라도 이 지방선거에 관해서 뭐 시의원으로 좀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시장, 도지사 이런 거는 역할이 뭔지 알아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잘 모르고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의원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의원이라는 게 돈 많은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사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시의원 나가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고, 그 나가던 사람한테 뭐 이런 값을 넓힐 수 있겠지만 그게 역할이 뭔지 정확히 알겠어요. 좀 알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자발적으로 나갈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예,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돈 많은 지역 유지들이 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네. 시의원 배치 달면 어쨌든 의원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터져도 경찰서에서 한 분은 못 잡아가요. 아,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까지는 아닌데, 국회의원이 갖는 불체포 특권은 아니지만 지역의 시의원이다 그러면은 시의회에서 이 사람 구속해야 된다 그럴 때 시의회에서 의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불체포 특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동네 시의원인데 시장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역 파출소의 경찰관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의 성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동네에서 돈 많은 이 유지들이 시의원을 명예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그 보험의 그 성격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시의원 이거 어디서 활동하시죠? 포항이. 그럼 포항시의원은 포항시의 한 48만 명의 포항 시민 중에 한 부분을 대표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시를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은 그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면 그 지역구가 되게 포항시 무슨 동 해서 한 대여섯 개 동이 단위 선거구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단위 선거구에서는 그 단위 선거구에 포항 시민이 뽑은 대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유파 시민활동을 하다 보면 뭐 하다못해 어디 장소 대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뭐 정치 색깔이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 이 영남권에서도. 그런 거는 일도 아닌 거야. 또 무슨 이를테면은 우리가 탄핵 저지 투쟁할 때 수십만 수백만이 모였는데 서울시에서 화장실 하나 제대로 안 해줬잖아요. 서울시가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의원들이 오세훈이 불러다가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서울시가 도대체 뭐하냐 라고 서울시를 야단치는 거는 서울시 의원들의 책임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포항시에 대해서 포항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요구하고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포항시의 자유파
국민들의 활동에도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역할을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시의원이 되면은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그래서 자유파 시민활동을 하다가 시의원이 됐는데 시의원이 된 순간 자유파 시민활동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월급쟁이 시의원으로 그냥 한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시의원 만들 필요가 없지. 어디까지나 좌파들은 예를 들어 줄게요. 그 좌파들은 국회의원도 의회 전술의 일환으로 자기들이 당에서 파견한 하나의 수단,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좌파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냈어요. 그 국회의원이 세비를 한 1,000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그 세비를 1,000만 원 이상을 그 국회의원한테 이제 국회가 돈을 줘요. 국회의원도 거기서 얼마를 내나. 보좌관의 연봉이 한 7, 8천 되거든요. 그 보좌관도 연봉 한 3천 정도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돈을 내나. 밑에 비서관도 돈을 내나.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정당의 당 사무처 사람들을 더 채용을 해.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너를 파견해서 된 거야. 그리고 너는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스피커야. 네가 받는 돈은 네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네 기본 생활급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내놔. 그걸 갖고 다른 더 배고픈 동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의회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레닌이 그 러시아 혁명을 할 때 사용했던 그 레닌의 의회 전술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걸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배지만 달면 지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자유파 활동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네트워크도 끊어버려.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백날 추천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회에 진출을 시켜놓으면 의원이 포항시 의원이 한 20-30명쯤 돼요? 25명입니다. 그렇지. 예. 그 25명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 중에서 가면은 시민단체 활동은 그날부터 확 달라져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제 그 당 이제 공천 받는 거 말고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자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뭐 국민의힘에 이제 당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뭐 상관이 없는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탈당을 해 예, 당을 나가가지고 그렇죠. 무소속 나가면 상관없고 그게 아니면은 무조건 그 공천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결국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천을 근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 네. 경우에는 그러면 근데 영남권의 경우에는 네네네. 공천받아 나가면 되게 당선된다고들 간주하니까 네 맞습니다. 경선, 그러니까 예선전이죠. 예선전이고 본선이다 생각하고 네. 경선에 올인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예비 후보로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애국 활동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상관없는 거. 정당원이 이 시민사회 집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 활동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거든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나가도 그러면 전혀 지원 전혀. 활동에 상관.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으로 예비후보 경선도 하고 막 했어. 그런데 어느 집회가 막 국민의힘을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파 단체 중에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마이크가 주어졌는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나도 막 장동혁도 문제고 만약 우리 이제 국민의힘도 막 문제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당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해당 행위한 거가 되니까 징계는 들어올 수 있어요. 당원 당규에 의해서 징계가 들어. 예. 그럴 경우에도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어. 알겠습니다. 예. 정당은 우리 시민들의 모든 활동을 전제로 그 위에 정당 활동도 더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서로 배제적인 관계는 아니다. 오늘 10시부터 진행했던 2026년 자유청년대회 영남권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해서 더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